네, 말들의 정치, 말들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를 전해드릴 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에 능숙한 하지만 배를 타고 다니는 이우영 시사배사공 나오셨습니다. 배라고 하니까 진짜 배인 줄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요. 네. 예, 뉴스를 잘 떠다니는 일종의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막 저도 방송 전에 사실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날리면이라는 동사, 단어 뜻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말 하나가 이슈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 발언을 해명했죠. 네,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외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뉴욕 현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비속어 혹은 막말 논란이 알려진 지 14시간여 만인데요. 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국회, 야당이 책임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에 면이 서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짜깁기, 왜곡으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이간질하는 건 국익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그 비속어 발언은 국회에서 이 베이비들이 영어로 제가 순화시켰습니다. 네. 이 베이비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이 원래는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에서 야당이 승인 안 해주면 그리고 승인 안 해주면이랑 비슷한 의미로서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이런 의미다라는 해석이죠. 네, 즉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혹은 이제 발음에 따라 이제 사투리 느낌으로 날림은 뭐 이런 느낌인 네. 건데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저개발 국가 지원을 위한 1억 달러 공여를 약속을 했는데 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 나라에 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런 해명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민주당 그리고 나라의 체면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발언 자체에 대해서 맹공을 하고 있고 표현 또 그게 대상이 야당이라는 거에서도 지금 국회는 시끌시끌한데 대통령실은 지금 일단 이렇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맥락상 이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은 국회가 아니라 의회죠. 네, 그 네. 부분 때문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민주당이 국회,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에서 여당인 만큼 네. 글로벌 펀드에 약속했던 60억 달러를 공유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부연을 했고요. 네. 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막말에 대한 사과를 표명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거친 표현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조롱하는 국가로 전락시킨 게 아니라고 정정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했다라면서 브리핑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미국 의회와 또 미국 정부의 관계까지도 배경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의외로 또 미국 주요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댓글들이 정확하게 지적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자국 정치에 대한 불만 표현이겠죠. 자, 야당은 지금 일단 대상자가 또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네, 일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YTN 뉴스라이브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정말 국제망신,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누구의 전원이 아닌 수많은 기자들이 촬영, 목격하고 국민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욕설을 영상으로 직접 목도하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려보자는 저급한 발상도 낯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네. 민주당 169명 의원이 정령 베이비들입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베이비들 동물의 자식을 말하는 네. 표현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당은 참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를 또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당은 일단 논란이 커지자 본질과 관계없는 일로 모든 외교적 성과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의 외교 활동 중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풍토를 만들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근본 없는 자해 외교의 진정한 빌런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냐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록 야당을 향했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안타까운 일이다,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의회 자체를 또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네. 있겠죠. 자, 이제 윤 대통령 이런 논란들 속에 오늘 새벽
미국 뉴욕을 떠났고 캐나다로 갔죠. 영국, 미국에 이어 이제 마지막 순방국이죠.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토론토 대학을 방문해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과 대담을 하고 또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네. 수도인 오타와에서는 이제 주스틴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자원 확보 전쟁이라고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요. 캐나다가 또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뭐 IRA에 대한 걱정도 그랬고 해야 할 일은 하고 논란은 논란대로 또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정부 질문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고 좀 총리가 많이 거론되면서 지금 비판받고 있어요. 네,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이제 주제가 열렸는데 네.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그리고 비속어 논란 앞서서 전해드렸던 게 줄을 이뤘는데요. 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이 베이비 발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한 총리 간의 설전이 오고 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정부를 대신해서 한 총리의 답변이 나오는데 총리는 사실 모든 장관들 국무위원 추천권도 갖고 있고 그런데 뭔가 답변을 보면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지금 질문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오프닝 인서트에서도 이제 한 총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는데 대정부 질문 동안 한 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 대통령 헬기 사고를 신문 보도를 통해 알았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19일 대정부 질문 또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논란이었습니다. 예. 뭐 신문을 보고 알 만큼 신문이 또 빠르게 보도했느냐라는 부분을 또 다시 얘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을 세워두고도 여야가 치밀하게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네요. 먼저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등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이 민주당이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데 동의하나 이렇게 한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 사안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본다.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제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겼는데 이 자체를 좀 질타했네요. 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참사에 가까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낮은 국정 지지도의 원인이라면서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한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1차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인사검증단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네. 또 최기상 의원의 경우 이제 검수 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다시 원래대로 한다 이 말이죠. 네,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 의견,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들었고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차기 대권에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이 질의를 했고 본인 스스로 좀 자기 올리지 말아달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네.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어디가 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에 대해서도 좀 많은 또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관련해서 향후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여야는 이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오는 28일과 2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여야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실생활과 민생에 아주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야가 같이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모든 국민들 대신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야외에서는 일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실외 마스크는 권고였잖아요. 저도 동네 가까운 데 산책 나가거나 할 때는 안 쓰기도 했거든요. 네, 지난 5월 2일부터였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이제 권고 사항으로 바뀐 거였는데 뭐 유증상자,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서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들은 이제 적극 권고였고요. 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했었습니다. 예, 지금 뭐 방송 이호영 아나운서와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고요.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가 좀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죠. 네, 한 총리는 이런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방역 규제를 해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실내는 이제 유지가 계속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말고 독감도 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독감 환자 증가 또 겨울철에 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간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또 예방주사도 많이 맞아주고 해서 항체가 꽤 많이 형성돼 있죠. 네, 항체 양성률에 대해서도 이제 한 총리가 밝혔는데요. 전국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네.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이 5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걸려서 항체 있는 분이 57%, 전체를 조사해봤더니 백신 포함해서 97%가 항체가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또 독감도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겨울철 손소독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이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네. 미치는 부분인데 미국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 한국은행도 결국은 버틸 수는 없나 봅니다. 0.5%포인트 인상 시사했네요. 네, 0.75%포인트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0.5%포인트가 빅 스텝인데요. 한은은 지난 7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빅 스텝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0.25%포인트씩 기준금리 인상 의사를 밝혔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인데 다음 달 금통위에서 빅 스텝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자, 당시 7월에 오를 때도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좀 국내 영향 때문에 조심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빅스텝 가능성은 작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 연준이 세 차례 잇따라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입장이 바뀐 겁니다. 네. 이 총재는 이 관련해서 흐름을 보고 면밀히 검토한 뒤에 관련해서 사안을 결정해서 나가겠다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역전됐습니다. 네, 지난 7월 연준이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뒤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년 반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가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인상, 8월 인상으로 같아졌는데 또다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격차가 0.75%포인트 벌어졌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한은이 기존 지침대로 0.25%만 올리고 연준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 두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1.25%포인트까지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예, 똑같은 두 나라의 돈을 놓고 이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돈이 어디서 어디론가 흐를지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도 큰 걱정인데 앞으로도 올라간다는 게 걱정이에요. 네,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을 지난달 25일에 결정한 뒤에 당분간 이제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워낙 확대되면서 네. 외국인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거나 혹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에서 무언가를 사오거나 결제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모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가정과 일상, 개인에게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이 좀 가득했으면 하는 기원. 네. 이런 뉴스들 전해드리면 이 말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호영 아나운서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